네, 해양플랜트공학 6.7장 화재 및 폭발 보호 비상대응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화재 계층 얘기를 먼저 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애초에 위험 요소가 없게 하는 본질적 안전 설계를 하고요. 거기서 추가로 공정 제어를 하죠. 공정 전체가 이제 적당한 범위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게끔 해주는 안전 시스템이고요. 위험 요소가 최대한 없게 설계를 한다고 해도 위험 요소가 실제로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 위험 요소가 제어에서도 컨트롤이 안 돼서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그게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대응하는 시스템, 우리가 뭐 불을 끈다거나 내열 구조를 세운다거나 했을 때 사고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대응을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탈출.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람들이 해양 플랜트에서 탈출을 할 동안만 내구성을 확보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탈출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자라는 식의 계층 구조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이런 탈출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탈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대피나 탈출하기 위한 탈출로, 뭐 임시 대피소, 탈출 장치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탈출하게 하기 위해서 뭐 비상구 표시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조명, 표지 이런 것들도 대피 및 탈출 관련 설비고요. 그 다음에 통신이나 경보 장치가 불이 났을 때도 계속 살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기 기능을 해줘야 우리가 밖에다 구조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서 이제 대피를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화재 대응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불이 났다고 대피를 해야 되니까 뭐 이제 타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요. 화재나 가스 감지를 하고 계속 공정이 공정 내에 가연성 기체들이 폭발하거나 누출되지 않게 거기에 대응하는 비상정지 시스템 계속 살아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방화수가 계속 공급이 돼가지고 불이 커졌을 때 그 불을 끄는 거는 포기를 하더라도 불이 주위로 퍼져나가지 않게 정도는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전원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 전원, 그 다음에 이 비상 전원을 돌려가지고 환기나 냉각도 계속 해줘야 되겠죠. 환기라고 하는 거는 가스가 이제 계속 누출이 됐을 때 이걸 빨리 흩어버려서 더 추가적인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장비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안전설비 중에서 대피 및 탈출 관련해서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대피 시간은 30분으로 보고 있어요. 30분 동안 우리가 탈출로나 대피 공간 등은 화재에 의해서 손상이 안 돼야겠죠. 탈출로나 대피로가 아예 불에 홀라당 타버리면 대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0분은 버텨야 된다. 뭐 적절한 내열제를 바르든지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폭발이 났을 때 손상 확률이 적어야겠죠. 그게 이제 대개 1년에 만분의 1 이하의 그런 확률로만 폭발이 영향을 받게끔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피 시간 30분 동안에 뭘 하길래 30분 동안 대피를 하고 있냐. 경보가 울리고요. 대피로를 통해서 대피를 해야 되고 임시 대피소에 모여가지고 다 사람이 모였는지 아니면 어딘가 폭발이 난 쪽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못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은 부상자 처리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직 대피를 못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구명정이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사실 작지는 않아요. 적지 않기 때문에 30분 정도로 보고 이 대피 시간 중에는 대피로나 아니면 대피소가 화염이나 폭발해서 버텨야 된다라는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용 가능한 폭발 강도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폭발 수준까지는 이 대피 관련 시설들이 버텨야 된다라는 거는 잘 버틸수록 좋겠죠. 그래서 알랍 설계를 적용을 해가지고 가능한 폭발에 잘 버티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불이 난다면은 기본적으로 비상정지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전력을 만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비상전원이 바로 켜지는데, 비상전원은 해양 플랜트에 공정을 돌리기 위해 전원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 시스템이 구동되는 데만 써요. 그래서 대개는 디젤 엔진을 발전기에 연결해서 쓴다거나, 그게 비상전원이죠. 아니면은 UPS라고 해서 배터리 같은 게 연결돼 있다가 전원이 내려가면은 이 무정전 시스템이 전원을 공급해주기 시작해요. UPS는 우리가 저기 서버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꼭 해양 플랜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볼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되는 전원을 안전 시스템에 분배를 잘 해줘야겠죠. 비상전원을 설계를 할 때는 당연히 화재나 폭발에 의해서 손상이 안 돼야 비상전원의 역할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불이 날 것 같은데 옆에다가 발전기를 놓는다?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겠죠. 그리고 어차피 해양 플랜트 탈출 중에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막 뭐 100년, 1000년 버티는 그런 내구성은 필요 없어요. 목표한 시간 동안만 구동되면 됩니다. 우리가 대피 시간이 30분이니까 비상정지나 감압을 하는 동안 그거 기능만 30분 동안 유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정도 전원만 공급해주면 되고, 통신 장비는 이제 이후로도 계속 구조 요청 같은 게 나가야 되니까 그거는 뭐 100시간 정도 구동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런 안전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활용을 할 때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공통 원인 고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딘가 고장이 났는데 이게 안전 시스템을 통째로 물고 들어가서 안전 시스템까지 고장이 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장 뭐 어딘가 불이 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불이 난 데가 디젤 발전기예요. 엔진. 그러면은 비상전원이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들. 비상전원이 죽으면은 다른 안전 시스템 구동 하나도 못하죠. 그 다음에 통신선 같은 것도 불이 났는데 하필이면 통신선 옆에 불이 나서 통신선이 끊어졌어요. 열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긴급하게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든 배든 거의 모든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들은 구성 요소를 여러 개를 설치를 해서 하나가 죽어도 안전 시스템이 유지되게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 제어나 뭐 그런 쪽에서 비상정지 얘기, 공정 제어 이후에 그 사고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비상정지 같은 걸 한다고 했는데, 배관이 있을 때 비상정지 밸브가 있잖아요. 이멀전시 셧다운 밸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평소에는 당연히 열려 있다가 사고가 나면은 닫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고가 났을 때 닫히라는 명령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평소에는 밸브 보고 열려 있으라. 열려라는 명령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얘가 계속 열려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어 시스템이 망가져서 열려 있으라는 신호를 못 주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닫히게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죠. 열려 있으라는 명령이 없거나 아니면 열려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게 끊어졌을 때는 고장 상태로 판단해서 알아서 닫히게끔 하는데, 뭐 모든 밸브가 다 알아서 닫히게끔은 안 하겠죠. 감압 같은 거는 알아서 열려야 플레어로 나간다거나 하니까. 그래서 설정되어 있는 닫힘이나 열림으로 자동으로 가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탈출로를 설계할 때도 여기서 얘기했듯이 복수로 설치해서 탈출로를 여럿으로 해야 하나의 탈출로가 화재나 폭발로 망가져도 걔를 피해서 대피소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게 사고가 커졌을 때 우리가 해양 플랜트를 버리거나 탈출을 할 때 비상 대응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